인터넷 인공지능 알파고와 챗GPT AI의 미래는 엔드글로 속 이야기. PC 보급 50년 만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알파고의 딥러닝에 이어 혜성처럼 등장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챗봇으로 알던 챗GPT는 GPT-4가 되자 그림, 영상, 코딩 등 활동 분야를 늘려가고 있다. AI는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벌거벗은 세계사 107회의 방송시간, 재방송, 출연진, 회차 정보를 살펴보자. 니디 아그르와레나이디HI 어그레월. 인도 라투르 출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전 네이버 자회사 스노인도 지사장, 한국 거주 8년차. 신동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 물리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석사, 박사 수료, 현 스틸리언 CTO, 해킹올림픽 데프콘, DTF 수상 이력의 보안 전문가. 김정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교수, 전 DGIST 교수, 전 미국 하와이대 교수. 인터넷의 세계화와 인공지능의 탄생. 인공지능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다. PC와 인터넷,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이 나타나면서 인공지능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고, 인공지능은 이러한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며 드디어 세상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인공지능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자. 인터넷의 탄생.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1948년 소련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냉전에 돌입한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미국은 군사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펜타곤에 대한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개발을 시작한다. 인터넷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탄생한 셈인데 1967년 미국 국방부 산하 ARPA는 핵전쟁 대비를 위해 군사정보를 분산시키는 연구 끝에 중요한 정보가 담긴 PC를 여러 군데 분산하고 서로 연결하는 최초의 통신망 아르파넷을 탄생시킨다. 데이터를 작게 분할해서 전송했다가 데이터를 재결합하는 패킷 교환 방식을 만들어낸 것으로 1969년 스탠퍼드 연구소와 UCLA 간에 최초로 인터넷 통신을 시도한다. 당시 통신망으로 최초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LOGIN이었다고 한다. 당시 통신망을 아르파넷이라고 불렀고 1977년에는 100대가 넘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했다. 1983년에 통신망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분리되었고 군사용은 밀넷, 민간용은 인터넷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참고로 1980년대 초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연결함으로써 인터넷 강국으로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인터넷의 확산.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에는 다음 4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 PC의 보급. PC의 확산이 인터넷 부흥을 가져온다. 1975년 IBM의 PC는 $5,995 현재 가치 7천만 원에 달하고 1990년대 486 컴퓨터는 4,001만 원에 달했지만 점차 가격이 낮아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PC는 각 가정과 모든 기관에 보급되기 시작한다. 당시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텔넷을 이용했고 우리나라는 전화선과 연결된 모뎀을 통해 통신하는 천리안 등을 이용했다. 웹의 탄생. 월드와이드 웹. 1989년 팀 버너스리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WWW 월드와이드 웹을 탄생시키고 1993년에는 웹 시장을 활성화한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가 탄생한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윈도우 95에 탑재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3. 포털의 시대.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가 등장한다. 야후, 라이코스, 구글 등이 차례로 등장하고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1987년 3만 명, 1995년 1600만 명, 1998년 7천만 명에 이어 2000년에는 3억 400만 명에 달하게 된다. 4. 모바일 혁명, 아이폰. 2007년 이후 출시된 아이폰의 모바일 혁명으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뿐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의 소셜미디어 SNS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PC, 웹브라우저, 포털, 모바일, SNS 등의 등장과 사용으로 인터넷상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어 2025년에는 데이터 정보량이 무려 181조 GB기가바이트, 181GB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공지능의 탄생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956년 과학자들은 다트머스 대학교에 모여 생각하는 기계를 연구하기 위한 회의를 가진다. 이른바 다트머스 회의로 최초의 인공지능 회의로 이때부터 아터피셜 인텔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58년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플랭크 로젠블렛은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퍼셉트론 이론을 정립한다. 플랭크는 인간의 뇌세포인 뉴런에서 착안하여 인공뉴런과 인공뉴런을 연결시킨 인공신경망인 퍼셉트론 개념을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통해 남녀의 사진을 구분해내는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의 컴퓨터는 성능이 낮아 인공지능이 더 이상 발달하지는 못하고 약 20년간 침체기를 맞는다. 그러다가 1997년 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사건이 발생하는데 IBM의 딥블루 인공지능이 1997년 체스 대회에서 13년 동안 세계 체스 챔피언을 지내고 있던 게리 카스파로프를 2승 3무 1패로 이긴 것이다. 딥블루는 정보를 주입하여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방식을 사용했는데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공지능 왓슨은 74회 연승 최대 연승자, 최고 상금 우승자와 왕중왕전에 참가하여 승리한다. 인공지능 알파고 딥러닝. 구글 부사장으로 유명한 제프리 힌트는 1983년부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해왔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스스로 조합, 분석, 학습하는 기능으로 구글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하여 2016년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쳐 41로 인공지능이 승리한다. 이후 인공지능끼리 128만 번의 대국을 거치게 되고 2017년 알파고는 커제와의 대국 후 바둑계를 은퇴한다. 현재 바둑계에서는 프로기사도 알파고 등 인공지능의 기보를 통해 공부하게 되었다. 챗GPT의 등장과 인공지능의 일상화. 2022년 11월 출시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오픈 AI의 챗GPT는 초기 버전인 GPT-3.5 출시 후 자기소개서, 논문, PPT 제작, 학교 숙제 등을 꽤 완성도 있게 해내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2023년 3월 안정화된 GPT-4를 선보이면서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한 번에 25,000개의 단어를 처리하고 기억력 64,000개의 단어를 기억하며 기존에는 2021년 9월까지 자료만 활용한 반면 GPT-4에서는 검색 엔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쓰러진 사람을 CCTV 관제탑에 알려서 구조대가 출동하도록 한다든지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환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법정에서는 재판에 활용되고 ATM 앞 카메라가 사람의 외관을 판단해서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광고, 시, 그림, 음악 등 예술과 창작 분야에도 AI는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2022년 뉴진스의 데뷔곡 하이보이를 브루노 마스 목소리로 부른 커버 버전 하이프보이가 유튜브에 나와 화제인데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능했다. 인공지능은 고인이 된 거북이의 가수 터틀맨을 학습해 새로운 무대 탄생시키기도 하고
김주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든지 비교적 정형화된 스포츠 기사를 작성하는 일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다. AI가 만들어낸 뉴진스의 하이보이의 브루노 마스 커버곡. AI가 만든 브루노 마스의 하이보이 커버 버전.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챗 GPT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 개발자 당사자들도 인공지능 개발을 잠시 멈추고 AI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부작용과 우려 내용들을 살펴보자. 1. 딥페이크. 인공지능은 가짜 이미지 합성하여 가짜 뉴스를 양산해낼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의 너무나 교묘한 합성 기술은 정치적인 선동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23년 5월 22일 미국 펜타곤 폭발 사진이 딥페이크였으므로 밝혀졌는데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음란물에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톰 크루즈 화면. 2. 가스라이팅. 인공지능이 인간을 조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챗봇이 팬이 챌린지를 추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콘센트를 반만 꽂고 동전을 갖다 대게 해서 감전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4월 벨기에의 30대 남성은 자살을 유도하는 AI와의 대화 끝에 자살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AI 가스라이팅 사례다. 3. 거짓 정보. 챗GPT는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한다. 없던 일을 그럴듯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처럼 얘기하는 경우로 가상의 판례를 창작하기도 한다. 4. 저작권 논란. 챗GPT는 기존 창작물을 교묘하게 변형시킨다. 국가마다 저작권법이 다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AI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범죄의 수단. 특히 사이버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악성 코드를 심어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IP 카메라를 해킹하여 카메라에 담긴 사진과 영상을 빼내어 오는 일은 AI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6. 사라지는 일자리. 고용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게 될 문제로 특히 고임금 지식 노동자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자, 재무분석가, 회계사, 판사 등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최대의 결정의 순간에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섰는지도 모르겠다. AI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긍정의 목소리와 인류에게 무슨 영향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인류는 선택할 기회가 있을까?